네, 저희 TV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1년 이제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제 네 분의 전문가들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모든 분들이 집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상황별로 좀 다르죠. 주택이 없는 분들은야 이러다가 나 진짜 평생 집 한 채 못 갖는 거 아니냐 해서 이분들이 가장 뭐 절실하게 또 원하고 있고 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내가 이걸 내놔야 되는데 이거 언제 내놔야 되지? 아니면 또 집으로 재미 보신 분들은 집을 또 계속 사시려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돈 복의 집이니까 뭐 이런 뭐 또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자별로 사실 이제 그 고민을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무주택자 분들에게 2021년도 이제 주택을 뭐 이렇게 많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구입할 계획이 있냐라고 이제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뭐 여건만 된다면 난 사고 싶다. 예라고 답한 분들이 야, 물론 여기 이제 뭐 청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86% 월등히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심리적인 좀 불안감 같은 것들이 좀 있겠죠. 예, 그리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서 과연 그 어떤 종류의 주택을 구입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이제 신규 청약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가 많다는 얘기죠. 청약을 사실 하려고 하는데 워낙 물량이 적으니까 그럴 때는 어떤 뭐 좀 뭐 다른 방법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택 청약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전략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요. 수능 시험 볼 때 저희가 배치표 보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근데 경쟁률도 봐야 되고 눈치 싸움도 해야 되고 청약도 똑같이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갖고 싶은 집이 아니고 내가 당첨될 수 있는 집을 면밀히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희망사항과 될 수 있는 것은 다르잖아요. 또 하나 전략적인 것은 예전에 과천 기억나시죠? 과천은 당해 인구, 과천 사는 인구가 6만 세대밖에 안 돼요. 근데 재건축을 쫙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양 물량이 나오다 보니 과천에 주소만 있으면 무조건 당첨이다라고 해서 막 반지하가 동인하고요. 막 반지하에 월세 막 살고 막 고시원에 위장 전입을 하고 이런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다시 한번 광명에서 광명도 세대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앞으로 7개 단지 정도의 분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천에 당해 주소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점수가 조금 40점대이라 할지라도 조금 지금 당장 주택을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청약 쪽으로 좀 도전하시거나 광명 사시는 분들? 예. 과천에서 사례를 보면 그런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유추가 되거든요. 점수가 많으시고 이제 아이도 많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그런 데 노려보시면 되는데 좀 조건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눈높이를 조금 낮추셔서 청약을 좀 도전해 보시면 가능성이 있다. 그럼 특히 특별 공급 말씀 잘해주셨는데 특별 공급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 특별 공급에 내가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전세 시장을 좀 못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부연 설명을 좀 정우영 팀장님이 해주신다면? 사실 요즘 보면은 그 좋은 지역만 많이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좋은 지역에 간다는 건 사실은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점수가 있고 통상적으로 점수가 한 65점 이상 정도의 그런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수가 안 되는 분들도 청약을 많이 가시는데 또 눈높이를 좀 낮추어가지고 약간 좀 덜 외곽으로 나가면은 충분히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저는 이제 GTX 라인 쪽으로 간다면은 약간 외곽이지만 뭐 옥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경쟁률 낮습니다. 그런데 점수 조금만 되면은 당첨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거기 가면 좋은데 그래도 좀 살면서 좀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딴 데보다 안 오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고민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사실은 보면은 그 GTX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처음 경험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 사례를 본다면은 그 GTX 같은 라인이 놓이는 데는 외곽이라도 괜찮더라. 특히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서울에 번잡한 데 작은 데 사는 것보다도 외곽에서 좀 넓은 집 살면서 교통이 좋아지는 그런 쪽도 투자할 만도 하다. 그런 데 가면 사실은 청약 가점은 굉장히 낮습니다. 당첨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어쨌든 주택이 없고 내가 진짜 주택을 하나 마련할 거라면 아까 말씀하신 거죠. 투자 목적도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면서 그래도 주택을 그래도 뭐 그래도 조금 비교적 저렴하게 그리고 청약 뭐 그래도 좀 당첨 확률이 높은 그런 데를 이제 노려보시라는 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상품을 뭐 꼭 아파트만 많이 고집을 하시잖아요. 그죠? 대부분 요즘 보면은 다 저희 설문조사에도 있지만 아파트를 청약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보면은 아파트가 똑같이 생긴 상품이 옵시텔이 있습니다. 네, 아파트라고 하죠. 있는데 또 아파트가 똑같거든요.
다만 이름만 이제 그게 뭐 아파트가 아니고 뭐 오피스텔, 뭐 생활은 숙박시설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런데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하고 똑같은 단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 뭐 그 시내 상업 지역에 맞아요. 뭐 유흥가 이런 쪽에 뭐 한 동짜리 있는 그런 오피스텔 말고 그냥 단지형 오피스텔, 아파트와 같은 오피스텔 그런 부분들은 뭐 괜찮지 않은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저희가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집값이나 한국의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계속 오른다면 뭐 지금이라도 들어가죠.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고. 맞아요. 그런데 그런 기간에 무주택자분들한테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집 안 산다는 분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그래서 정말 힘든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아니고 사실은 왜 나는 집을 지금 사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본인 스스로에게. 그동안 올라서 내가 심리에 쫓겨서 사고 싶은 건지 내가 집이 진짜 필요한 건지. 그러면 왜 예를 들어서 집값 오르기 전에는 왜 안 샀냐는 거예요. 그래서 더 떨어질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은 더 오를 것 같아서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냉철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이제는 뭐 구체적으로는 사실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받거든요. 그래서 6만 가구 정도를 사전 청약 받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사시는 것보다 상기 신도시가 앞으로 계속 또 공급되고 이러면 이런 것도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주택을 가진 분들은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저희가 이제 여쭤봤더니 이게 흥미로운 게 이제 사실은 팔겠다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추가 주택을 구입하겠다가 22%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게 내가 이제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조금 더 집값이 오를 만한데 뭐 목동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뭐 이런 내가 좀 상급지로 갈아타면서 1주택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41%로 많았습니다. 자, 이런 설문조사 결과 좀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 교수님. 그래도 뭐 무주택자로 남겠다라는 사람은 6%밖에 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어떤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1주택 보유한 사람이 주거비 부담이 제일 낮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제일 고점에 사든 저점에 사든 주거비 부담이 이제 제일 낮다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연구를 많이 진행했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300년 정도 연구한 것들도 있습니다. 집값은 물리는 경우는 조정은 받지만 결국은 다 오르더라. 화폐 같은 게 계속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실질 가격으로는 거의 뭐 한 1%에 육박할 정도로 오르니까 주택을 하나 가지겠다는 건 굉장히 잘한 선택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똘똘한 한 채 이런 운동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를 만약 한 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걸 감안해서 해야 된다. 이 질문에 부연 설명하실 분 계신가요? 1주택자 분들이 20년에 참 많이 괴로우셨어요. 왜냐하면 19년은 정말 1주택자 분들의 갈아타기 수요로 굉장히 활발했었던 그런 시기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 상급지로 이사를 가시면서 기존 주택 양도차익 챙기시고 비과세 받고 또 이제 집을 옮겨가는 이런 게 굉장히 활발했는데요. 20년 들어서는 이게 딱 막혔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출 규제 강화로 15억 초과 되는 주택에 무려 대출 안 되고요. 그다음에 9억 초과 되는 주택도 대출이 많이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사 갈 때 비용을 조금 더 보태야 돼요. 근데 요거가 신용대출이라고 하는 그 틈새가 다 좀 도움이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또 이제 한번 규제가 생겼고요. 두 번째 이유가 비과세 때문에 사실 이렇게 다시 갈아타시는 거예요. 갈아타서 차익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비과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용건이 바뀌어서 언제 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사고 이렇게 사야 돼요. 팔고 사는 게 같은 날 이렇게 맞춰서.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보다. 먼저 사두고 천천히 우리 집 거 팔고 이렇게 많이 갈아타셨는데 지금 이걸 딱 맞춰야 되는 데다가 임대차 3법 때문에 그 세입자분들이 더 연장해서 살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게 퇴거 자금 대출도 있고 그 임대차 3법 나오고 나서 1주택자분들 갈아타는 수요가 팍 멈췄어요. 근데 말이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택을 그냥 하나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럼 내가 이제 주택을 살 때 어떤 걸 사겠느냐라고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유형이 한 8가지 정도 됩니다. 뭐 재개발도 있고 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에 띄는 게 역시 이제
분양권이네요. 분양권이 한 16%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주택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주택을 구매한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이제 청약만 노리는 게 아니라 분양권을 좀 사서 내가 조금 비용을 주더라도 나중에 이제 조금 뭐 오를 것 같으니까 뭐 그런 지역을 이제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분양권에 대해서 우리 좀 팀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지금 사실은 이제 분양권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이제 다 막혔습니다. 다 막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전에 구이 대책 이전에 시행했던 것들은 사실 전매가 또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1주택자들은 당첨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제 가점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또 대부분 이제 무주택자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피해를 조금 주더라도 분양권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빨리 사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수도권, 광역시들 분양권 증매들이 다 금지가 다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된 부분들을 좀 빨리 사면은 뭐 좋지 않을까. 분양권도 양도세율이 이번에 변화가 되었거든요. 굉장히 단기로 시세 차익을 보고 양도세를 팔면 과중한 양도세를 물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내년에 상반기에 시행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시세 차익을 보신 분들 중에 다 가져갈 수 없는 분양권이라고 하면 아마 양도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을 눈여겨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상품들 적극적으로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다. 사실 이제 뭐 주택이 없는 분도 사실 이제 골머리 썩습니다만 이제 주택이 있는 분들이 진짜 내년부터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21년 그 주택에 대한 우리 다주택자분들의 선택이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에 이제 난 여기서 더 하겠다. 뭐 정부 정책하고 이제 난 반대로 가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거 팔겠다. 혹은 뭐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내가 증여하겠다. 뭐 현 상태 뭐 일단 유지하고 관망하겠다. 뭐 이렇게 네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여기서 뭐 만약에 뭐 전문가로서 이제 뭐 이분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선택을 좀 해주신다면 우리 교수님부터. 예. 저는 매도가 그래도 좀 많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세부담이 너무 크고 그리고 내년 6월 1일부터 또 중과가 되게 돼 있잖아요. 중과되면은 양도세 제일 큰 부분은 77%까지 부담합니다. 그래서 한 20년 종부세 내면은 국가가 다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전에 이제 매도를 해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렇다. 실제 일선에서 이제 PB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걸 또 파는 사람보다는 증여를 계획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긴 하다. 뭐 증여하면은 또 그 자기 자식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증여 취득세를 내거든요. 맞아요. 12%인가 그렇잖아요. 우리 올천 대사님은 이게 이제 분분한데요. 언제 다주택자가 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다주택자의 숫자가 베이비부머처럼 내 집 하나, 그다음에 잉여주택 하나인 건지 아니면 신흥 투자자인 젊은 40대, 30대 분들이 가진 다주택자 물건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이게 다 세금 문제 때문인데요. 다주택자의 가장 큰 고민은 세금이에요. 그렇죠. 양도세 때문에 팔고 싶거든요. 근데 양도 차익을 너무 많이 내기 그러니까는 때문에 이걸 너무 팔 많이 수가 떼가니까. 없고요. 네. 두 번째, 아니 돈 벌었으니까 양도 차익 좀 내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양도세를 내고 차익을 수연을 하시면 그 현금을 갖고 또 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이 다주택자분들은 처분하시고 나면 자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직은 여기까지 안 왔는데 보유세 부담이 올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과중하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2년 뒤, 3년 뒤에 굉장히 큰 보유세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계산을 해보신 분들은 발빠르게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 많이 처분을 미리 하셨어요. PB가 이런 제도가 많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받으시고 이미 처분을 많이 하셨고 지금까지도 다주택이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많이 남아 계시다는 거. 다주택자를 얘기할 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다주택자가 228만 명입니다. 네네네. 그게 최근 7, 8년간 몇 채를 샀냐면요. 거의 80만 채를 쓸어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집값이 오른다는 근거 중에 하나가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공급 아무리 많이 해도 한 사람이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네 채 사고, 다섯 채 사면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7, 8년 동안 매년 10만 채씩 전국에서 다주택자들이 증가했는데 아무리 공급해도 밑빠진 독이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한 명이 집을 몇 채나 갖고 있냐면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분이 거의 1,800채입니다. 오, 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이게 버텨내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이런 다주택자분들이 더 이상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네. 부담뿐만 아니라 세부담 뭐 대출도 안 그렇죠. 되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더 이상 증가 안 하니까. 그 반면 이제 다주택자는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이걸 팔 거냐 말 거냐. 근데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얘기할 때 앞으로 그러면 팔선하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 시점인가의 그 문제이긴 하지. 예. 그분들이 이제 버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팔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은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세금이 한 70% 이상씩 낸다면 그러니까 이건 팔 수는 사실 없다고 봐요. 아무리 내가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뭐 상한선 2%를 맞는다 하더라도 차라리 세금 7%한 10년 정도의 세금을 종부세를 내더라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다주택자들은 최근에 그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면은 사실은 그 팔아가지고 또 갈 데도 없고 또 팔면은 뭐 절반 이상은 또 줄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좀 팔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테러를 좀 열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매물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세 분은 어쨌든 이제 뭐 좀 힘들지만 버틸 것이다. 근데 이제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말이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가정으로 좀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이제 뭐 여기 있는 네 분, 전문가 네 분이 실제로 또 다주택을 꼭 갖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저는 아닙니다. 네. 고개를 숙이시는 분이 고개를 숙이시는 분이 저는 있는데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린다면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뭐 내가 좀 집을 사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주택을 뭐 아파트도 있고 뭐 아까 뭐 유형이 뭐 몇 개 있습니다만 뭐 리모델링 재개발. 그러니까 재테크 관점에서 이제 좀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떠세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재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어쨌든 재테크니까. 가장 투기적 상품은 아마 재건축 같습니다. 재건축이 가장 투기적 상품인데 가격 조정을 좀 받을 땐 심하게 받고 오를 땐 심하게 오르고 그래서 지금 살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교수님께 이 질문을 드린다면 그래도 나는 다주택자라면 나는 재건축이 이제 좀 조정받는 걸 기다려서 사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월천 대사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내년에 선거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후년에 또 선거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핫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정부가 좀 밀어줄 수 있는 상품에 좀 눈을 가질 것 같아요. 거기다 플러스 지금 보유세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상품. 정부가 밀어줄 만한 상품이 어떤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공공이 들어간 것들. 공공.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흐지부지한 물건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공공임대 쪽으로 이제 그 임대를 주는 방안 매입을 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공공 재개발. 또 새로 바뀐 이제 국토부 장관님께서 좀 밀어줄 상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보유세가 굉장히 작거든요. 재산세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좀 약간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는 이런 상품들 같이 정책에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이광수님은? 예. 제가 다주택자라면 당연히 집을 안 사죠. 안 사는데 그래도 뭐. 예.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팔고 뭘 할 거냐. 팔고 뭘 할 거냐 이런 고민들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요즘 상가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이거 떨어졌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영원히 뭐 코로나 팬데믹이 있는 건 아니고 또 누군가 또 가서 레스토랑에서 만나고 이제 좀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오히려 지금 다 안 좋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투자는 이런 거죠. 왜냐하면 남들이 안 좋다고 했을 때 보고 지난번에 그 2007년도 뭐 그때도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다주택자분들이 다 어떤 분이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 12년, 13년도에 시장 안 좋을 때 다주택자가 확 증가하거든요. 그때 집을 안 좋을 때 다 산 거예요. 투자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남들이 안 좋다고 얘기할 때. 그래서 지금 남들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막 지금 명동 같은 데 가면 막 공실나고 이제 드디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유심히 봐서 이렇게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 아닙니까? 막 좋다고 하면 몰려다가고 임장 가고 이게 투자 아니죠. 예, 팀장님. 다주택자라면 주택을 구입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보면은 지식산업센터라고 굉장히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택지 이런 데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식산업센터는 뭐냐면은 대출을 또 많이 해줍니다. 80% 정도까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꼭
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요즘은 좀 그런 쪽으로 한번 눈을 또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예,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좀 밀어주고 있으니까 그런 데 한번 살펴보시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돈 있는 사람들은 과연 투자를 어떻게 할까? 75% 정도가 부동산에 있습니다. 당첨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